자, 김민석 후보가 끊임없는 변명만을 해대고 있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 그런데 그는 마치 본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본인의 SNS에 검찰이 조작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뉘앙스로 변명을 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중앙당이 기업에 후원을 요청한 것이고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건 실무자의 실수였으며 검찰은 그 책임을 부당하게 후보자인 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고. 요약하면 나는 몰랐다, 실무자의 실수다, 정치 검찰이 나를 잡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해서 그렇다, 대충 이 내용인데, 사건의 본질이 본인의 부패가 아니라 검찰의 권력형 정치 행위였다는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사죄는 없고 갖은 변명만 해대는 김민석. 근데 이 타이밍에 언론들이 법원에 판결문을 냅다 가져와 버렸네요. 그리고 그 판결문 내용에는 김민석의 말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으로 돌리려 시도했던 김민석의 모든 플랜은 이 대법 판결문으로 인해 깨져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변명이나 감정이 아닌 진짜 증거로 말하는 법원 판결문. 2004년 김민석 후보가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사건의 재판 기록입니다. 판결문에는 SK그룹 관계자와 김민석 후보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김민석이 묻습니다.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SK 관계자가 말을 하죠.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 네, 이 짧은 대화 안에서 벌써 김민석의 거짓말들은 들통납니다. 그는 분명히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아니요,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수증까지 요청을 했죠. 또한 정상적인 후원이 아닌 법정의 한도를 초과한 불법 정치 자금임을 김민석은 당시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 상태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령한 김민석에게 유죄를 때린 겁니다. 불법인 걸 알고도 받았으니까. 재판부의 공식 판단은 이래요. 피고인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 자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금을 수수하였다. 네, 얼마나 국민을 개호구로 보면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법원 판결문에 떡하니 써져 있는 것을 나는 아니라고, 실무자 실수라고, 불법 정치자금 아니었다라고 짓거릴 수가 있는 건지 여러분은 분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개돼지로 보면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해명할 수 있냐고 김민석에게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김민석은 당시 재판에서 이렇게 항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후보자는 회계 책임자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자, 근데 법원은 이 김민석 측의 주장도 단박에 쳐냈어요. 정치자금법은 범죄 주체를 회계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즉, 정치자금이 오갈 때 후보자 본인이 직접 불법성을 인지하고 관여를 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판결문의 판단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김민석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해명은 이미 20년 전 법원에서 전부 부정된 주장들입니다. 그때 그 주장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국민 앞에서 흘기는 건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아주. 자, 여러분, 정치자금 문제가 일회성의 실수였다면 그나마 납득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김민석은 다릅니다. 2002년 불법 정치자금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자꾸만 등장을 하죠. 이 사람과 김민석은 자꾸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강 씨로부터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벌금 600만 원 대법원 확정이 됐고, 2018년 이 사람에게 개인 명의로 4천만 원 차용을 했고, 이 돈은 최근 김민석이 후보자 지명 이후에 돌연 갑자기 변제가 됐습니다. 2016년에는 김민석이 설립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사무실 주소가 이 강씨의 오피스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2021년에는 이 강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선상에 올라 송영길 캠프에 자금을 전달한 인물로 특정되기도 했었어요. 물론 본인은 부정했지만. 자, 이런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 같으십니까?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거액을 받고 그 사람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정치 자금과 얽혀있고 후보자 본인의 법인 주소까지 같은 공간에서 운영이 됐다면 이게 진짜 단순한 지인 간의 개인적인 우연이라 봐지십니까? 이거는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김민석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고요.
김민석은 자꾸만 말을 합니다. 다 갚았고 불법은 없었다라고. 네, 갚은 건 네 사정이고 불법이 없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미 법원이 불법이 있었다라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국민은 정작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왜 총리로 지명된 후에야 갑자기 돈을 변제하나? 왜 사단법인 주소를 후원자 오피스텔로 뒀나? 왜 2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것을 궁금해한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각 부처를 총괄하며 비상시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민과 정부를 잇는 정책 신뢰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지금 과거의 유죄들을 부정하며 심지어 거짓말로 해명을 하고 판결문까지 왜곡하는 인물이 올라서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법부를 기만하고 찍어 누르며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행태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김민석이란 사람의 반복되는 거짓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 내린 판결보다 부패 전과를 가진 정치인의 SNS 글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제 뭘로 진실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국무총리직을 요구하기 전에 진실을 먼저 인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자, 과거는 과거, 지나간 일일 뿐이라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과거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람의 태도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그게 최소한의 국민을 대하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대법원도 부정하며 국민도 속이고 총리직을 마치 당연하다라는 듯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오만이며 기만입니다. 국민으로선 모욕이며 분노로 다가와야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